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 이웃들의 일상이 궁금하다. 거기 어때? 자, 종석 씨, 지난주 이분들 입담 대단했어요. 끝났습니다. 야,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렇게 말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행복했다, 즐거웠다, 시간 가는지 몰랐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오늘 또 맹활약을 하기에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의료진 분들 환영합니다. 야, 특히 우리 종석 씨, 네. 서현석 씨가 뭐 정말 영화 배우 해도 되겠다. 네? 탤런트를 해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손은 약손이다. 그렇지. 선생님 나도 좀 만져주세요 이런 분들. 사랑의 허그. 예. 야, 근데 진짜 방송인으로서 저희가 벌써도 인재입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너튜브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종석 씨보다 너튜브라면 더 잘 나갑니다. 네. 예. 그것도 의학을 소재로 해서. 그렇죠. 아프신 당신이 분들 의학에서 아는 게 있어요? 손만 닿으면 나아요. 이런 거. 손만 닿았나. 자, 오늘도 의료진 선생님들의 이제 맹활약을 기대하고 예.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 서현석 선생님, 의사와 간호사끼리 드라마를 보면 많이 티격태격하고 싸우던데 어떻습니까? 드라마와 현실이 똑같습니까? 의사분들 중에 뭐 성격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본인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많이 하셔야 돼요. 저를 제외하고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사실은 잘 지내야지 서로 일이 편하거든요. 사실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일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간호사들한테는 좀 말을 더 쉽게 막 하지만 또 의사들분들한테는 잘 못하다 보니까 간호사분들도 이제 좀 중간에서 힘드신 부분도 점점 있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힘드신 부분도 있고 해서 유진아 선생님,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서운한 거 많죠? 뭐 사실 저희 지금 가장님들한테 별로 서운한 건 없는데 있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뭐 없을 거예요 저한테는. 과장님께는 진짜 없습니다. 뭐 립밤 좀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서운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환자분들을 직접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직접 불평을 듣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전달을 하는데 빨리 안 해주면 저희는 계속 불평을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그걸 계속 받으니까 힘들고 저희는 불평을 계속 드리니까 저희는 그럼 계속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거죠. 네. 그러네. 사실 환자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데 또 선생님은 뭐라고 또 답을 줄 수 없고 네. 또 의사 선생님들 또 가르쳐달라고 하면 빨리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바쁘시고. 또 바쁜 게 아니라 의사들은 일부러 갑질하는 의사들이 있어 또. 끈들이는 사람들. 일부러 자기네들이 약간 거만한 척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야죠.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검사 결과라든가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아프다고 진통제 좀 놔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 노티했던 간호사가 내가 평소에 감정이 있던 간호사야. 그러면 에이 하면서 에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경전 같은 게. 인간적인 관계가 서로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단톡방에다 뭘 올렸다가 간호사들한테 좀 단톡 당했다면서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누구예요? 저 이제 뭐 이렇게 뭐 다른 동기 뭐 후배 친구가 이제 같은 병원에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끼리 뭐 아무래도 소통도 하다 보면 카톡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병동 PC에다 로그인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막 욕을 엄청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로그아웃을 안 하고 간 거죠. 뭐 바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일부러 오픈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이제 간호부장님한테 올라가서 뭐 소송이 아니라 하여튼 뭐 원장실까지 올라가고 했는데 왜냐면 사실은 간호사 집단도 되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일이 커지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의사들이. 그래서 뭐 그렇게 가다가 지금 뭐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힘이 세다고요. 힘이 세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담당 의사는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분들 보면은 뭐 이제 혈압이나 이제 체온 이런 걸 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1시간마다 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오더를 내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귀찮게 하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 여러분이 계신 병원에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간호사님과 의사 선생님이 싸움이 났어요. 누구 편 들겠어요? 갑자기 편가르기라고 그러세요. 누구 편 들 거예요? 저는 뒤돌아 있겠습니다. 현명하시군요. 근데 사실 그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종석 씨 보게 되면 예. 간호사들 그 막 태움 얘기 좀 많이 듣죠.
태움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태움도 모르니? 뭘 태워요? 태움이라는 게요. 뭐죠? 자기도 모르면서. 저한테 질문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예민한 곳이잖아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원래 처음에 이제 일을 배울 때 많이 혼나는데 그 업무적인 거 이외에 사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인신공격하고. 네네, 예, 있어요. 실제로 예를 그런. 들어서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우는 걸 한번 보고 싶다고 선배가. 아, 유리나 씨 우는 거? 네, 제가 안 드라마를 울고 좀 보세요. 안 울고 버티니까. 네. 아무리 막 그 병원에서 싫은 소리를 하고 혼을 내도 안 우니까 너 우는 거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하다가 제가 제 맘대로 안 돼서 제가 승질러서 제가 울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서 운 게 아닌데 아 드디어 우는 것 좀 보겠네? 뭐 보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내 분을 내가 못 이겨서. 네, 그렇게 울었는데 그 우는 걸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이해가 좀 안 되죠. 네. 그 높은 과장님한테 이르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러면 또 네. 잃은 사람으로 찍히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 또 더 괴롭힐 수도 있고. 간호사도 쉬운 직업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환자들 상대해야 되는데 그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또 선배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또 그런 미묘한 관계도 있고. 아유. 유리나 선생님이 지금 간호사 경력 12년 차시잖아요. 네. 혹시 지금 본인이 분기 잡는 시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딱 중간이에요? 중간? 아, 제가 지금 팀장님 바로 밑입니다. 네. 분기반장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 밑에 불러다 놓고 자 니들 잘못하면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으니까 어떻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일로 와 이게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막 해요? 오늘도 또 상황극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네, 뭐 예를 들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멤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조금 혼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놓치지 않아야 될 거를 놓친다면 혼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 과거 생각해가지고 너 우는 거 내가 한번 꼭 볼 거야.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그 만약에 후배가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저 병원 그만둘 거예요 저 못 다니겠어 선생님 저 진짜 다 때려칠 거예요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나도 때려치고 싶다. 그럴 때는 서현석 선생님을 찾아가 봐. 그냥 포옹 한번 해주세요. 근데 우리 서현석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력이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네. 의사가 되기 전에 건설회사를 다니셨다고. 예? 그게 또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로스쿨 그런 개념처럼 법학전문대학원처럼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그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의사가 된 케이스여서 그 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럼 건설회사 다닐 때와 의사 이렇게 할 때 비교해 보면 어땠습니까? 일의 강도는? 사실 뭐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회사 경험도 1년 3개월밖에 안 됐고 의사는 뭐 의사 생활한 지는 7, 8년 됐지만 전문의 생활한 지는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과는 특수한 영역에 있는 거고 제가 드리는 경험담이나 의견은 지극히 재활의학과 경험이 많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는 걸 좀 혹시 보시는 선배 의사분들이나 바이탈을 다루는 훌륭한 선생님들께서는 좀 오해 없으시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포장하시려고 네, 그러네. 혹시 이제 또 불편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건설회사를 다닐 때는 자기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 생활을 하면 약간 거의 중노동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사실은 물론 이제 회사도 부서나 회사마다 특수성이 다 다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회사는 사실 한 달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여유 시간도 되게 많고 사실은 내가 뭐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대부분 환자를 상대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완전 노동 집약적인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은 뭐 요즘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편하게 돈 버는 분들도 유튜브 보면 많잖아요. 자꾸 왜 영어를 쓰세요?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네,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자기 시간을 다 오롯이 바치고 자기 에너지나 힘을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다 시간을 써서 그만큼의 이제 수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스트레스나 환자를 대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책임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게 뭐 사실 당연히 이제 뭐 금전적으로는 평범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많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비교해봐서는 또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좀 말씀드립니다. 영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보잖아요. 그럼 한글로 쓰면 우리도 도대체 뭔가 이렇게 알 텐데 다 왜 영어를 이렇게 써요? 그것도 많이 갈겨 쓴다. 그래 갈겠어. 이거 멋있게. 그래서 내가 뭔 말인지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쓰는 걸 또 보잖아. 근데 뭐 이렇게 영어로 또 짧게 쓰던데? 갈겨 쓴 거를
간호사들이 알아본다. 어떻게 알아봐 그거를요? 진짜 그게 더 이분들 신기해. 그냥 대충 막 쓰던데? 저도 교수님들이 쓰신 거 보면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요즘은 다 전산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종이로 안 합니다. 옛날에 다 네, 수기로 했었어요. 못 알아보고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일했을 땐 거의 전산으로 했을 때라 가지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뭐. 뭐 쓰셨냐? 너는 맨날 물어보냐? 뭐 아는 게 뭐 있냐?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글씨 좀 잘 써주세요. 아이고. 자, 근데 우리 서현석 선생님 그 의사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저의 의사 생활 중에서 정말 뭐 훨씬 힘들게 일하시는 분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뭐 이게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건 이제 응급실 인턴 할 때 이제 한 번에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잠도 안 자고? 근데 밥도 못 먹고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잠도 한숨도 못 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뭐 명절이나 주말 연휴 때는 환자분들이 뭐 새벽에도 끊임없이 오시니까 그때는 거의 와,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침에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신호대기 중에 차에 잠들어가지고 뒤에 클락션 소리를 깰 때 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오늘도 여러 명을 구했구나. 난 정말 의사로서 난 진짜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스리생에 나오는 거예요. 스리생. 드라마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커플도 많이 생기죠. 커플도 많이 생기죠. 이제 왜냐면 워낙 오래 붙어 있으니까 네. 가벼운 이제 유혹에도 쉽게 넘어오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생기고. 근데 들어보면 의사들 씻지도 않고 막 많이 더럽던데 그거.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더 이게 조금만 평범하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원시인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맨날 우리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씻고 나왔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 오? 아 근데 유리나 선생님 사실 특히 이제 그 뭐 내과나 외과는 수술하고 태어나기까지 그 재활의학과 그 치료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환자도 환자지만 보호자가 힘들 때가 많잖아요. 네. 보호자가 간병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일어났던 일들도 있고 그러나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 사실은 환자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좀 보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픈 사람 옆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사실은 내가 힘드니까 내 화를 보호자분한테 많이 풀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일 편한 사람한테 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호자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랑 환자분들이랑 투닥거리는 경우도 그래요? 굉장히 많고 뭐 어떤 재미난 이야기 좀 있을까요? 뭐 예전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서요? 네네네. 뭐 약간 치고받고 보호자가 환자를 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보호자가 환자를 왜 때려요? 그러니까 싸움을 열받게 어떻게해가지고 진짜? 네, 그리고 뭐 옛날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분이셨고 할머니가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자꾸 할아버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효자손 같은 걸로. 그래서 환자분 때리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했더니 그 보호자분께서 내가 평생 맞고 살았는데 이 정도도 못 때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근데 그 말이 딱 들으면 그거잖아요. 야, 늙어서 보자. 네, 맞아요. 그 할머니가 복소심을 병원에서 간병을 하시면서 부르셨네요. 네, 오히려 할머니들보다 할아버지들이 아픈 할머니들 되게 보호 잘해주고 그러는데 다 얘기 들어보면은 젊었을 때 속색여서 너무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말 있잖아요. 늙어서 철들었다고. 맞아.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선생님들께서 환자들을 너무 치료를 잘해주다 보면 환자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할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서윤석 선생님은 받은 선물 중에 참 이건 뭐 잊혀지지 않는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뇌졸중으로 입원을 하신 할아버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좀 말도 없으시고 좀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회진 도는데 갑자기 막 저기 화살 뭐 손가락질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침대 옆에 이제 그 자기 선반을 그래서 보니까 그 PT병에다가 이제 뭐 술을 담그셔가지고 페트병에다. 네, 페트병에다 1.5리터에다가 큰 거에다가 해가지고 주셨는데 그거 이제 자기가 직접 담근 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거 뭐 이제 감사하게 받았죠. 일단은 마음이니까 직접 담그셨다고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집에서 술을 좋아해서 집에서 자주 먹는데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팔면 사고 싶다. 정말 이거는 팔면 사고 싶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다음에 또 이제 회진 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혹시 그럼 또 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아버지 오늘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우리 이리나 선생님은 받은 선물 중에 좀 감동 있었던 선물 있어요? 저 환자분이 태어나실 때 보호자분께서 직접 준비하신 건데 이렇게 비닐봉지에 간식거리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서 간호사 한 명 한 명한테 다 메시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네네네. 그러니까 감사했고 덕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그 간식거리는 뭐 사소해 보여도 그 편지가 굉장히 아직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의료진들이 정말 우리 환자들이 아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치료해서 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행복하시죠? 힘나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재활 치료라는 게 이제 단기간에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잘은 없거든요.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단기간에 진짜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하지만 제가 진짜 더 훨씬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몸 아픈 것도 힘든데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치유해 주시고 다시 또 기억하게 해 주시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보람되죠. 저희 다 마찬가지로. 보람되시죠? 그럼요. 저희는 이제 도진 씨를 만나야 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그래요. 불러주세요. 자, 도진군 나와주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럼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 오케이면 이도진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까요? 레디 스타트! 저렇게 이동보호사님. 네, 이동보호사. 되게 그 안에서도 호칭들이 되게 다양하시네요. 네. 이동보호사님, 뭐 요양보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 먼저 한번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팀장 모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분들 오시다. 안녕하세요. 이동보호사 이소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보호사 최순주입니다. 이동보호사님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병실에서 환자분을 저기 휠체어에 모셔갖고 9층 재활치료실로 이동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치료가 끝나면은 병실로 모시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저는 3년 됐어요. 3년? 네. 우리 선생님 한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네. 그러면 이동보호사 하시면서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환자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가족들과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척 예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로 모실 때 네.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저희를 좀 곤란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곤란하게 하죠? 뭐 밀치거나 아니면 머리를 잡아 당긴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또 좋은 네. 기억에 남는 좋은 분들도 있어요? 예, 저희를 이제 힘든 일을 하신다고 고생한다고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간혹 가다가 사탕이라든가 당 딸릴 때 먹으라고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좋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예민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풀어요? 이제 여기 만만한 우리 팀장님 요양보호사님들이 많이 힘들죠. 하소연 하기도 하고 팀장님은 이제 또 간호팀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즐겨야지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르신들한테 소홀히 안 하지 그걸 안 즐기고 있는 그대로만 하면은 스트레스가 저희들이 견디들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걸 즐기는 거죠 저희들은. 근데 여기만의 또 특별한 통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이 충청북도에서 1호로 저희 병원이 채택이 돼서 저기 2018년 9월 17일부터 네.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 외에도 간호팀에서 많이 도와주셔요. 함께 통합을 해서. 네, 통합을 해서 저희들 애로점을 하면 반영해서 다 이렇게 조율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힘들고 바쁠 때는 와서 이렇게 식사 개오고 뭐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그게 간호간병 서비스의 특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20년 동안 되셨는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상황이 좀 궁금해요. 코로나 전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드러우셨죠. 보호자도 만나고. 네. 보호자가 오시면 당신들의 불편했던 거를 보호자한테 다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런 걸 못 하시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시면 전화를 하는 것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런 게 이제 표출을 또 안 하시면 더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고 이렇게 저희들이 꾸준히 그냥 한결같이 하니까는 이제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기억에 남죠. 그냥 좋은 일로 퇴원해서 가시면 가면사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냥 기한이 돼서 요양원에 이런 데로 가시면은 마음이 쓰리고 짠하니 좀 그래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저희들은 요양보호사들이 케어할 때 딴 데를 골라가지고 마지막 식사라 생각을 하고 케어를 해요. 오늘 이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다. 그래서 딴 요양원에는 뭐 이렇게 대소변 본다고 안 드리고 막 이런 데는 저희들은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가자. 저는 그렇게 요양보호사들한테도 그리고 요양보호사들도 식사를 하시면 죽을 쏟아도 먹이고 막 반찬을 해다가도 드리고 막 근데 그게 맞잖아요. 요양보호사님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간병을 다 해주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의 이제는 기본적인 기본 위생부터 다 담당을 해주시죠. 환자분들은 기본 위생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가족의 역할을 다 해주시는 거죠, 저분들은. 네, 맞아요. 손과 발이 되게 대주시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죠.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님을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는지가 참 궁금해요. 저희들도 방송을 볼 때 안 좋은 방송이 나올 때는 진짜 저게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부고 거의 80% 이상이 내 부모고 내 노후다 생각을 하고 이 천해 보이는 직업이 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세상에서 이 일이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낮게 보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정을 그냥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우리 부모를 케어하는 보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인격만 모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잘 해주시고 계신데 간혹 저기 하신 분들은 또 전화로 통화를 보호자님이랑 통화를 하셔갖고 애매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럴 때는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조금 몸둘 바를 모르겠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호자님들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로. 그럼 일할 때 보람도 느끼고 기쁜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님과 이동보호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의지하시고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대신해서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어때요? 그 노래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 그럼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나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란 정말 내 사랑인데. 근데 아까 하셨던 말이 진짜 가슴에 많이 와닿네.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재활의학과다. 드디어 우리 김윤미 선생님이 계신 재활의학과. 스트레치를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병원장님이십니다. 병원장님이세요? 아 예. 뒤로 젖혀서 이렇게 운동시켜주는 스트레치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치료실입니다. 치료실도 깨끗하고 넓고 크네요. 네. 아 이렇게 직접 다. 환자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혈액순환도 시켜주시면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시는 이게 거잖아요. 도수 치료인가 이게요? 아니 저는 이제 운동 치료입니다. 아 운동 치료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저는 박상인이라고 하고요. 물리치료는 18년 정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동안이신데. 제가 나이가? 철이 들들어서 이러면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45입니다. 우와, 어떻게 하다가 도수치료사가 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도수치료사는 아니고요. 물리치료사의 업무 중에 도수치료를 맡게 된 건데요. 손으로 네.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매력을 느꼈고요. 하면 할수록 또 재밌고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아서 뭐 천직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수치료랑 네. 마사지랑 차이점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통증을 조절하고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건 맞는데 도수치료라는 거는 길 도자에다가 손 숫자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길을 안내한다는 뜻인데 마사지보단 좀 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운동, 교정, 마사지를 통해서 환자의 신체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좀 상황이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손으로 전달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아예 터치 없이 할 수는 없는 그쵸, 치료이기 그쵸. 때문에 일부러 환자 보는 앞에서도 좀 손소독제도 소독하고. 더 쓰고 매번 손도 닦고 그렇게 제일 치료받을 때 선생님의 에너지를 막 이렇게 받는 느낌 받거든요. 예. 어떤 마음으로 이게 치료받을 때? 어떤 마음인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예, 그분한테. 예, 어차피 사는 거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타인한테 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아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남편 욕을 하고 가시는데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저한테 그냥 다 놓고 가시라고. 여기다가? 예, 예. 아픈 건 다 털어놓고 가시라고. 예. 와서 받으면서 예. 계속 얘기하시는군요. 네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혹시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치료 받으면서 남편을 보시면서 내 남편은 로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나는 뭐 로또다 이랬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이제 저를 보시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인간이야. 더 재밌는 건 남편분은 욕인지 모르신다는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예. 진짜 웃기시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어떤 고마운 환자? 고마운 환자분은 편마비 환자분이셨어요. 네. 이제 뇌졸중을 앓으신 지 4년 정도 되셨는데 부모님이 아직 시골에 계시대요. 네. 50대 환자분이셨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야채나 과일로 밑반찬을 만들어 갖고 오신 거예요. 저 드시라고. 예. 근데 그때 이렇게 한 팔이 불편하시니까 그치. 그나마 건강하신 팔로 책칼을 쓰시다가 이 살을 살짝 다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고 오셔서 꼭 드시라고 하는데 좀 보람도 되면서 미안도 하면서 뭐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좀 오네. 네. 올해 이렇게 18년 동안 일하면서 이 물리치료사의 매력이 뭐예요? 하면 할수록 재밌는 부분이 이제 환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병뿐만 아니라 많은 거를 알아간다는 것도 있고요. 환자분하고 1시간 혹은 30분 정도 1대1로 방 안에 있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의 인생,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떨 때는 책
몇 권 읽은 것보다 더 이렇게 깨우침도 많이 느끼게 되고. 아 이제 진짜로 치료를 해주시네요. 길도 짜, 손수 짜, 손을 써서 뚫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우리 선생님, 네. 선생님도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이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네네. 치료 선생님에게. 네네. 선생님도 그럼 제자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네. 있으세요? 네네. 그럼 뭘 가르쳐줘요? 보통 일단은 치료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는 게 맞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스킬의 차이보다는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치료사는 어떤 식으로든 따뜻한 색깔을 환자한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있는 친구를 혹시 만날 수 있나요? 네네,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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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습하시는 거예요? 네. 몇 살이세요? 저 이제 23살 돼요. 우리 선생님 자랑 한번 좀 해주세요. 일단 선생님은 이제 잘생겼고요. 그리고 진짜 치료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너무너무 뛰어나세요, 진짜. 마음 공부를 제대로 배우셨네요. 애제자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진짜 집만 가까우면은 그러고 싶은데 집이 너무 멀어서 아쉬워요. 집이 어딘데요? 집이 경기도 쪽이어서. 여기까지 일부러. 집이 그 경기도에서 여기 선생님 수업 받으러 계속 네, 여기 선생님 있다는 그거에 제가 여기는 무조건 와야겠다 이러면서. 거리가 먼데도. 네, 그래서 자취까지 하면서 왔어요. 진짜? 네. 선생님. 네,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론이나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실습 와서 해보니까 완전 다르고 훨씬 더 뭔가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해야 되나?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서프리송이거든요. 네. 마음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는 단계인데 네. 혹시 여기서 뭐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거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에게 못했던 이야기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좀 고백하고 싶은데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면 마음 편히 얘기해도 되는 자리거든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제가 되게 가족들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막상 표현한 적이 한 번도 많이 없어서. 표현한 적이 없는 가족에게 네. 카메라 보고 한번 시원하게 하면 이게 지금 다 볼 수 있게 영상이 나올 거거든요. 네. 한번 해주세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정연아, 승호야, 언니가, 그리고 누나가, 이제 제가 표현도 없고 툴툴대거나 아니면 막 되게 티격태격 하는데 다 이제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고 좀 더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보면은 좋아하겠고 동생들이 보면은 저 언니 아유, 이렇게 좋은 제자를 두셨는데 저희가 소풀이 하고 뒤에 송이 있어요. 네네. 노래가 있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이 한번 노래를 제가 노래 실력이 학생보다 혹시 우리 학생이 한번 넘겨보겠다. 네네. 제자분의 노래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죠? 네. 저도 한 번도 없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어려운데? 어려운 노래 부르는 것 같은데요?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전번쯤 말해보면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조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다 같이 조금씩 힘내서 좀 더 건강하고 씩씩한 다시 우리의 일상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드실 때는 저희 같은 기관이나 병원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시니까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환자분들 하루하루 좀 밝고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다 잠들죠. 와, 우리 이지연 학생의 꿈을 제가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화이팅 할까요? 우리 이시연 학생. 하나, 둘, 셋.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뭐 요양보호사님, 이동보호사님, 뭐 물리치료 다 다녀봤는데 병원이 일단 뭐라고 할까 환자들이 가면 마음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고 또 그 병원 가면 내가 다 이렇게 몸이 건강해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좀 주는 그런 병원 같네요.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물리치료사 선생님하고 제자분의 이 모습이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맞아. 뭐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경기도에서 청주까지 실습을 와가지고 아, 이게 진짜 스승이고 선배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무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김현민 선생님? 실습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진짜 임상에서 나와서 보는 거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스포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거를 꽁꽁 숨기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려고 하세요. 그래서 되게 실습생도 되게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마이크를 잡고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본인만의 스킬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근데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가르쳐줘요. 비싼 교육 받고 네, 혼자만 해먹으려고. 야, 이 사람아. 노래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저 노래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조영우 씨한테는. 서현석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그래도 이 환자는 너무 기억에 생생히 남는다 하는 환자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중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중생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겨서 연예인을 되고 싶어서 서울로 이제 그 학원도 다니고 이런 친구였나 봐요. 근데 이제 학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절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릎 위쪽으로 절단이 돼서 거의 다리가 이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입원해서 의지도 맞추고 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이제 외래로 계속 이제 주사 치료나 이제 관리를 위해서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너무 밝은 거예요, 친구가. 부모님, 어머님도 같이 오셨는데 항상 마찬가지고 너무 밝고 그냥 여느 중학생 여중생과 어머니의 모습 그냥 밝고 그냥 뭐 안 아프다고 웃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아무렇지 않은.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도 그 어린 여자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되면 절단이 되면은 되게 막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막 인생을 또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환부를 뭐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에 제가 오히려 좀 배우는 점도 있었고 제가 오히려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어린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을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니까 이제 잘 회복이 돼서 보행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고는 누구나 다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 그렇죠. 사실 내 몸보다도 이 정신적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막 자포자기하고 그렇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많으시죠. 특히 이제 가장 그런 게 힘드신 분들이 50대 남자분들이 제 그런 게 좀 한참 활동을 그렇죠. 왕성 나이신데. 본인이 엄청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하셨는데 어느 한순간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되시면 사실 그거를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들은 오히려 의지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오히려 좀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50대 때 뇌출혈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왜 50대 때 좀 많이 생기는 건가요? 일단 사실은 이제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뇌출혈이라는 건 사실 뇌경색이든 뇌출혈은 어쨌든 뭐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여러 가지 이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기저질환이 가장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고 뭐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고지혈증약이든 복용을 하면서 지내셔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왕성하신 분들은 본인 건강에도 자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또 술자리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시다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골프 퍼팅 연습하시다 쓰러져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했던 분이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억에 남는 환자라면은 제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역도부를 관리하셔가지고 몸도 좋으시고 체격도 좋으시고 인상도 험하셔서 되게 무서우셨는데 제가 전에 일하는 병원에서 그 당뇨 때문에 양쪽 무릎이 절단한 채로 목발을 쥐고 다니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싶고 아니까 인사도 드리고 싶고 한데 제가 인사를 하면은 괜히 안 좋아하시고 싫어하실까 봐 인사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병원에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 속에는 되게 건강하고 좋았던 분이셨는데 현재는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시고 아프신 걸 보니까 제 건강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좀 챙기게 되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우리 유리나 선생님, 네.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뭔가요? 옛날 그 술 한 잔 덜 먹을 걸.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쓰러지기 전날 술을 3병을 드셨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그날 술을 안 먹을 걸. 뭐 나 담배 조금만 덜 필 걸. 담배 피지 말고 이런 담배 얘기 그만 좀 덜 필 걸, 끊을 걸. 뭐 그런 얘기도 많이 그리고 하시죠. 나서 그분들 끊었어요 완전히? 근데 못 끊죠. 솔직히 금연을 잘 못하세요 환자분들이. 또 옥상으로 간다고요. 바카스병 들고 생수병 들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종석 씨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건강이죠. 건강.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다리로 걷고 내 마음먹은 갈 수 있는. 돈이 많으면 좋지 않아요? 돈은 그냥 뭐 쫓는 거보다 시간이 되면 와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러는 것이지 뭐. 일단 건강이 최고라니까요. 아프면 뭐 할 거예요? 내 자식이 갖다 쓸 것 같고 내 와이프가 그 돈 갖다 쓸 것 같고 해만 아파. 왜?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벌어놨는데. 의료진 입장에서 가장 보람 느끼는 때는 언제이신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재활 치료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관들 있잖아요. 콧줄, 기관 삽관 그리고 소변줄 이런 것들 다 차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 하나하나씩 제거해드릴 때마다 뿌듯함이 굉장히 크고 사실 이제 가장 뿌듯할 때는 이제 콧줄을 뺐을 때 사실 입으로 사람이 구강으로 섭취해서 그 만족감 음식을 먹음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데 그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갈구하고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을 콧줄을 빼서 입으로 먹게 해드리고 그 후에 뭐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 없이 무사히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만족감을 느끼고 뭐 뿌듯하죠. 오늘도 한 분 이제 제거해드리고 왔습니다. 오, 이제 음식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폐렴이 안 생기셔야 되는데 좀 주의 깊게 관찰해야죠. 저도 막 운동할 때 식스팩이 딱 이렇게 배에 싹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운동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환자들도 내가 막 못 걸을 것 같은데 막 발을 떼기 시작할 때 네. 그때 막 다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네, 그럼요. 그런 환자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편마비인 줄도 모르고 너무 치료하기 싫어, 우울해,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만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그 환자분의 따님이 아기를 낳는데 그걸 한번 안아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 점점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맞아.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왜 또 내가 나와요? 나는 야 이 사람아가 국민가요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조영구 씨 8순 때 히트가 된 것 같아요. 8순 때. 8순까지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예. 자, 의료진들과 함께했던 거기 어때를 통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모습 또 그 환자들과 대하는 또 의료진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선생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또 지혜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석 씨는 2주간 함께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완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아프지 말아야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지만 몸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도 희망을 좀 가지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우리 삶 속으로 빨리 돌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거기 어때 정말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수고하신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 잊지 말고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어때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